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9호선 시민펀드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이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사업 시행사인 이 서울시 메트로 9호선과의 소송에서 1년간에 걸친 그 지리한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이 소송전 끝에 다시 원점을 찾은 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서울시는 시민펀드를 모집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에 참 그간의 현황을 쭉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뉴스 따라잡기를 통해서 정말 이 9호선 이야기만 한 10번 한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9호선 지난해 2012년 요금을 1,050원에서 1,500원으로 1,550원, 500원 올린다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자 운영업체인 서울 메트로 9호선 측은 소송을 냈고요. 그래서 2005년 체결한 실시 협약에 따라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서울시에 손을 들어줍니다. 실시 협약서에 메트로 9호선 측이 요금 자율 징수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양측의 협의를 통해 운임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만큼 메트로 9호선 일방적으로 요금을 이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지난 5월달 일이었고요. 재판에서 이긴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을 하고 수익 보장 비율을 낮추는 형태로 재협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최종적으로 6월 중순을 시한으로 협상을 재개하되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를 통해서라도 이 메트로 9호선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이것이 바로 서울 메트로 9호선 사업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네. 민간 사업자 최소 운임 수입 보장 많이 말씀드렸죠. 최소 운임 수입 보장 MRG라고 하죠. 이거를 폐지하고 그리고 8.9%에 달하는 실질 사업 수익률을 현실화 한 2% 미만으로 현실화하고요. 하향 조정하고 운용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1,000억 원 규모의 시민 펀드를 조성한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네, 여기까지 오는데 과정이 참 길었습니다. 예. 이 시민펀드 얘기는 사실 그 올 초부터 있었긴 했잖아요. 예. 서울시가 이렇게 메트로 9호선 사업을 재정비하려고 하자 9호선의 그 최대 주주였죠. 맥쿼리도 손을 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요금 인상으로 갈등을 위해서 지하철 9호선 최대 주주 맥쿼리사가 8월 말에 이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라고 밝혔고요. 네. 사실 내부에서는 지난 3월 20일 경부터 이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기억도 나네요. 원래 두 곳의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한화자산운용과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이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와 현대로템의 지분을 사들이고 국내 보험사 세 곳이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이제 변동은 있습니다. 네. 드디어 서울시는 시민펀드 1,000억 원 모집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네, 참 길게 이 갈등과 소송의 과정을 거쳤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시민펀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 금리 4%대의 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라고 합니다. 한 11월쯤이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 회사라고 하죠. 현대 로템 등이 보유했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한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그림에 보시다시피 1,000억 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11월부터 판매한다는 것이고 시민들은 금리 4.3% 받고 5년, 6년, 7년짜리 장기 확정 채권을 사는 형태로 지하철 9호선에 투자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서울시는 자산운용사와 협상 결과 금리가 이렇게 4.3%까지 가능할 것을 본다면서 현재 시중금리를 감안할 때 우리 시민들의 호응은 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민 채권은 어떻게 서울 시민들만 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채권 판매 과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서울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이 주 간사로
기존 대주주가 보유했던 지분을 사들이고 매수하고요. 여기까지는 사모펀드라고 하죠. 네. 시민들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펀드를 모집해서 1,000억 원 정도의 그 인수자금을 조성하려면 적어도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요. 서울시는 1,000억 원 한도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를 하되 판매하지 못한 부분은 금융사가 그 보유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당초 우리 서울 시민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펀드를 판매를 했지만 법률을 검토한 결과 판매처만 서울 소재 금융사로 하되 그 서울 소재의 금융사로 제한하고 따라서 서울 시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채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펀드 조성, 민자사업 추진된 9호선 대주주를 우리 서울 시민들이 대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시민펀드 금리가 시중보다 좀 높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이렇게 되면 세금으로 부유층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많습니다. 어떨까요? 워낙 그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요. 뭐 이러저러한 말이 많은 네. 일인 거죠. 예. 서울시 설명은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억 원 전액을 공모펀드로 조성하려면은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수익률을 기반으로 하는 사모펀드를 우선 조성하고 그거를 공모펀드로 전환한다라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그 시중금리인 3%대보다는 높아야 한다라고 이제 그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도 이것이 그냥 다른 사모펀드와 달리 공공성을 띤 지하철 9호선 시민들의 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에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중금리보다 거의 1%가량 높은 4.3%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서울시는 이 법인이나 다른 운영사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야죠. 이 참여를 막고 시민들의 최대한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계좌당 한도를 따로 정할 방침이라 나중에 공고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 유의는 해야 되거든요. 예. 투기성으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펀드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그런데 이제 펀드 업계 쪽에서는 같은 업계 쪽이다 보니까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시민펀드의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4.3%다 라고 이렇게 알려지면서요. 서울시의 원래 취지와 달리 상위 1% 계층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좀 거셉니다. 그러니까 네. 시민펀드는 이 채권만큼 이게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3% 중후반대만 해도 투자 가치가 있다. 이게 업계에선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자, 경쟁사인 업계에서 진단 내리고 있다는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즉, 서울시 이번 펀드는 채권처럼 안정적인 투자처로 현 채권 금리가 한 2.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4, 5, 뭐 이만큼만 돼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서울시가 근데 1%포인트 이상 금리를 높게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시중에 많은 자금이 풀려 있어서 적금금리 1%포인트만 더 준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네, 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쩌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 아니야. 뭐 이런 눈길을 보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선 안전성도 있는데 금리도 좀 높다 예.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 눈총도 좀 따가운 것 같은데 반응 어떨까요? 이 시민펀드 금리 발표가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응을 이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대신 일부 시민들의 반응 뭐 살펴보니까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공모형 펀드에 투자하는 시민 대부분이 목돈을 가진 부유층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이야기는 합리적인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펀드의 높은 금리는 9호선 운영에 적자 요인으로도 또 작용할 수 있고 9호선의 적자는 곧 시민의 세금 투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펀드의 금리 1%포인트까지 올리는 건 너무 높다. 좀 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우선은 11월에 시민펀드가 공모된다고 하니까 후에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을 한 바 있었는데요. 바로 강남 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법적 분쟁으로 비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예,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네. 그 지하상가에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이 가죠. 사람들도 많이 가죠. 목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 지하도 상가 운영을 둘러싼 서울시와 민간 수탁법인 주식회사 강남터미널 지하 쇼핑몰 간의 갈등이 결국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시가 임대료 9% 인상을 고지했는데 이걸 거부한 강남 쇼핑몰과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요. 시설공단을 통해서 직접 운영에 나서게 된 것이고요. 이에 강남 쇼핑몰 측은 이건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하면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3일 서울시설공단과 강남 쇼핑몰 간에 따르면 이 강남 쇼핑몰이 8월 23일 날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시설공단을 상대로 이름이 좀 긴데 협약 및 계약 해지 무효 소송 그리고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지난달에 계약 해지 행위를 원천 무효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설공단의 직접 운영을 맡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27일이 첫 번째 변론 기일입니다. 네. 뭐 나름대로 양측에 좀 사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법정 다툼까지 번지게 됐을까? 가장 큰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강남터미널 지하도 상가는요, 지난 그 2010년도에 상가 시설 개보수 조건부로, 그러니까 강남터미널 1, 2, 3 구역의 상인 대표들로 중심이 된 단체가 수탁법인으로 아까 말했던 주식회사 강남터미널 쇼핑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간의 개별 임차인들과 점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해 왔는데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어디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일부 상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상인들이 9%로 인상된 이 대부료의 납부 거부, 장기 체납 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인상 수준이 9%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104일 동안 대부료 납부를 안 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지난달 8일 날 이 대부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강남 쇼핑몰은 가장 큰 문제, 강남 쇼핑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로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변명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 내린 거고 대부를 납부하려는 그 계좌 자체를 압류했기 때문에 쇼핑몰 측에 예금 계좌를 압류하는 바람에 임대료 낼래야 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입장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자신만만해요, 서울시는. 예. 서울시가 시설공단 측의 법적 다툼 이번을 계기로 차라리 강남 쇼핑몰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될 소지도 없고 또 차라리 법정으로 가서 불법 전대 문제가 외부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서울시의 입장에서 강남 쇼핑몰이 수십 년간 이 지하도 상가 점포들 운영하면서 공유재산인데 이걸 사실상 사유화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시는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임대료 이 9% 인상분을 정상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지금. 점포 전체의 632개의 점포 중에 597개 점포와 시설공단 간의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5%의 계약률을 보인다고 하고요. 네. 미계약된 35개의 점포는요, 불법 전대를 했거나 또는 무단 양도를 한 사람들, 또 하나의 점포를 반으로 나눠서 불법 사용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차인들이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점포를 이제 그 계약하지 못한 임차인들 가운데 하나의 점포를 반으로 나눠서 이제 사람들의 한해서 개별적으로 소명 기회를 주고 뭐 소명하고 뭐 개별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계약 체결 여부를 다시 확정한다라는 것이고요. 불법 전대 등 이 공유재산법 등의 어긴 임차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서울시 입장인 것입니다. 네. 불법적인 일들이 좀 있었군요. 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입장이 워낙 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나온 걸 상황을 좀 미루어 짐작컨대 서울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상황은요, 강남 쇼핑몰 운영 시절에 실제로 임대료는 그 시세는요,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공식 임대료는 상당히 낮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서울시가 올해 그 감정평가를 토대로 이렇게 임대료 인상폭을 살펴보니까 한 30%는 됐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9%만 딱 잘라가지고 인상을 제한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비싸다라고 얘기 나온 것이죠. 강남 쇼핑몰 측이 이미 현재 기세가 꺾였습니다. 어떻게 얘기 나오냐면 임대료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범위 내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법원에서 인상 범위를 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강남 쇼핑몰 측은 판을 깨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서울시의 입장은 이번에 법적으로 확실히 정리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좀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